예, 최근에 정규 코너가 된 우리 흥행판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또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어떤 유튜브도 다들 추측만 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영화 산업에 대한 은밀한 뒷이야기 혹은 감춰진 진실 이야기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 흥행판을 이끌어주고 계신 이하영 대표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충무로 혹은 영화 산업 극장에서는 굉장히 눈치 싸움 혹은 치열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국 영화 시즌에 굉장히 큰 극장 산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설 시즌이 일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모시고 올 설 시즌에 특히 왜 유독 올 설 시즌에 한국 영화들 라인업이 이렇게 약하냐? 대표님 추석 시즌, 설 시즌은 원래 대표적인 한국 영화 시즌이죠? 우리나라 시즌은 이제 크게 여름 시즌, 겨울 시즌, 그다음 명절 시즌이 있습니다. 명절 시즌은 이제 설과 이제 추석을 포함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큰 시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대목 시장이라는 거죠. 이 대목 시장은 이제 관객들도 기대하는 시장이고, 관객들도 여유가 있으면 극장을 와주시는 그런 시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익숙하게 영화를 보는 시즌이죠. 또 그때는 늘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가 상영된다고 기대하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형성된 건데. 예, 사실 저한테 오늘 보내주신 원고에 의하면 올 설 시즌 한마디로 망했다 혹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 방송 들어가기 앞서 사실은 제가 긴급하게 소주제로 좀 여쭤볼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언론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 몇몇 방송에서는 이미 다루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홀드백 기간을 법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겠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극장 개봉한 이후에 2차 판권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OTT나 VOD 시장에 넘어가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겠다. 그 안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건 누가 이런 정책을 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영화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소주제로 메인 주제 다루기 전에 좀 이야기 나누자고 제안을 드려서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홀드백 기간 6개월, 그냥 제도도 아니고 지금 법으로 아예 명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혹은 도움이 되나요?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시작된 시점에 극장과 동시 개봉이 되면서 OTT가 성장을 했다고 판단을 든 거죠. 그러니까 OTT가 성장을 했던 이유는 극장과의 동시 개봉, 즉 홀드백이 거기서 이제 틀어지면서 홀드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지면서 OTT가 극장과 똑같은 경쟁 상대 플랫폼이 됐다는 겁니다.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극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우위에 있던 플랫폼이었는데 갑자기 홀드백이 없어지면서 경쟁 상대가 생기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홀드백 기간을 좀 줘야지 극장이 산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은 극장이 살아야지 영화가 사는 거 아니냐. 극장을 살려달라.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홀드백이 필요하다. 홀드백을 통해서 그들은 부가판권 시장으로 돌려놔줘야 된다.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장치를 해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홀드백 기간에 강제로 6개월을 줌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 싶어서 또
그냥 VOD나 케이블 TV 혹은 OTT에서 보지 뭐. 요 기간을 늘림으로 인해 극장에 많이 오게 하는 정책이다. 요 내용이신데 그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히 극장 측 요구에 의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극장 측,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는 것을 이제 영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화에서 이제 흥행 쪽에 이제 산업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좁게 보면은 자, 극장을 살려야지 영화가 산다라는 논리로 간다면 홀드백 기간을 뒤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홀드백 기간을 뒤로 두는 것이 극장을 살리는 거고 영화 산업을 살리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극장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과연 영화가 살았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번에 이제 내년에 개봉 촉진금이라는 게 이제 지원금이 나옵니다. 개봉 촉진금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창고에 쌓여있던 영화들을 개봉을 시키기 위한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개봉 촉진금을 줘서 빨리 개봉을 시켜라. 그래야지 영화들이 이제 이후에 영화들이 생산되면서 영화 산업이 제자리로 다시 복귀될 것이다. 한마디로 개봉하면 돈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약 한 200 몇십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금액을 극장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맞는 건가? 과연 제작 쪽에는 그냥 제작 지원은 지금 다 축소된 상태에서 과연 극장을 위한 어떤 정책을 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그거는 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개봉 촉진금도 그렇고 홀드백도 그렇고 사실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홀드백 기간이 도입이 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영화인들, 특히 독립영화라든가 혹은 규모가 좀 작은 영화들, 결국 이런 영화들의 혜택이 돌아갈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영화일수록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 힘들 텐데 이것을 결국 극장 개봉할 때 한번 그 2차 판권 시장 넘어갈 때 또 별도로 뭐 VOD 시장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또 홍보비가 투자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부담이 돼서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작은 영화들은 오히려 그 극장 개봉에서 이어진 붐이 2차 판권 시장 기간 동안 홀드백 기간 동안 그 붐이 꺾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심도 있거든요. 영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 영화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책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하다? 부양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뭐 만들어야 되는 건 정부의 의무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든 어려울 경우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나서서 부양책을 만들어서 마중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작점을 이제 부실을 키워주면 그 후에 이제 산업이 다시 돌아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다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우리나라잖아요. 영화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로 성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성장에는 차별성이 형성됩니다. 무조건 차별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성장 시대에서는. 차별화가 형성될 때 있어서 이게 뭐냐면 부익비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사실 나타났던 게 뭐냐면 잘된 영화만 잘 되고 안 된 영화는 완전히 안 되고 거의 2,30만에서 최종강에서 2,30만에서 끝나는 영화들이 대부분 있고 잘 되는 영화는 천만 2편이 나왔는데 1,001편이 나왔던 2022년보다 관객수가 적어요. 한국 영화 관객수가. 이건 무슨 현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냐면 차별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별화가 커지면 산업 망하거든요. 망한다는 게 뭐냐? 그냥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더 심각해지면서 그 회복 단계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피고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을 그대로 이렇게 놔뒀다가 부양책 없이 놔뒀다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복까지 5년이 걸립니다.
이 5년 안에 과연 이 적재적소에 부양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홀드백이 과연 부양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 정부에 돈이 들어왔을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지 지금 당장 앞에 불을 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미래 부양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작 쪽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작 지원은 줄이고 창고에 있는 영화를 기존에 만들어져서 썩고 있는 창고 영화를 빨리 개봉을 시켜서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너무 거시적이지 않고 너무 이 앞에만 본 전략이 아니라 임시한적이죠. 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극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극장 지원책을 하고 극장이 가격을 올릴 때 과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는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미 시장 다 버려놓고 지금 와서 개봉 촉진금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라고 판단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면 저는 반대죠. 심지어 지금 객단가는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지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객단가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서 개봉 촉진금을 줘서 극장을 더 살려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 극장은 지금 롯데, 메가박스, CGV 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져서 서로 대기업의 전략상 서로 죽이는 전략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죽이는 전략에서 이 죽이는 전략을 잘 컨트롤해서 가는 어떤 그냥 이건 냅둬야 되는 거죠, 시장에. 어차피 지금 이 세 회사가 경쟁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극장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전략이 할인권이에요. 그 할인권 전략은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면 제작사예요. 왜냐하면 할인권을 풀었으면 극장이 손해를 보고 그 극장이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극장이 손해를 보상 안 해요. 내가 지 마음대로 이 영화 내가 3,000원의 영화 팔게. 배급사랑 제작사 허락 없이 3,000원의 영화를 팔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그럼 3,000원에 1,500원 너한테 주는 거야. 정당하지? 이게 어떻게 정당하냐고요. 티켓값이 15,000원인데 어떻게 3,000원에 팔아가지고 그거를 1,500원을 제작사한테 준다는 게 배급사한테 준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당하냐고요. 가격을 올릴 때 과연 극장들은 배급사랑 제작사하고 상의를 했냐? 가격을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더 진입장벽을 높여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탓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관객들로 하여금 아니 15,000원이면 요새 뭐 돈도 많으신데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손해 많이 봤어요. 전기값 많이 올랐고 인건비 많이 올랐어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올려놓고 뒤로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영화별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개뿔이죠. 예, 오늘도 어김없이 객단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결론은 개봉 촉진금이라는 이름으로 묵은 영화들 자꾸 밀어내기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영화도 신선식품이라 묵은 영화들이 생각보다 흥행이 잘 안 돼요. 이게 관객들이 귀신 같아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 개봉 촉진금 그런 방식의 개봉 촉진금 그리고 홀드백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영화 산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죠. 자, 그래 개봉 촉진금 해가지고 창고 영화를 해가지고 그때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다음 영화가 없는데? 제작 지원을 줄여놨으니 다음 영화가 있을 일이 없고 네.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다음 영화가 없는데 과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극장을 지원해? 나라 돈 가지고? 그러면 극장은 삐까번쩍 하는데 그 안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은 우리말로 다 후져. 관객들이 원하지 않는 영화들이야. 그런 영화들이 쭈쭈 나오면은 그게 과연 진정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뭐든 지원하는 건 뭐 나쁘진 않죠. 좋죠. 근데 다만 이게 근시안적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봉 촉진금 주고 나서 묵은 영화들 밀어내는 거 좋다. 근데 그 이유가 없잖아. 이 지적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개봉 촉진금이라는 거는 새로 생겼는데 정작 영진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영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자체는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영화 발전했을 때가 김대중 정권 때 굉장히 큰 발전했죠. 김대중 정권이 그때 뭐 간섭을 하지 말고 지원만 팍팍 하자. 그때 그 지원이 다 극장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작 지원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후에 2000년대, 그러니까 1998년에 시작된 정책이 빛을 본 게 2000년대에. 그리고 2003년대에 한국 영화가 드디어 치고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제작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지금이요. 영화계에서도 지금 흥행판에서도 심각한 게 뭐냐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죠. 자, 경제 성장률은 1%, 2%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로 1위로 등급했잖아요.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계부채는 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늘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화 소비를 줄이는데 문화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버린 상황이에요. 극장 티켓값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접근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영화인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영화 못해요. 어떻게 영화를 할 수 있어요? 영화라는 미래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미래 세대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고용이 불안한 게 특히 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 안정된 이 시장에 그래도 내가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 들어가니까 제작 쪽에 지원들 많고 내가 내가 테스트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뭔가 되겠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제작 쪽은 다 줄여놓고 그 인프라까지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극장만 살린다? 극장은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돈 많아요. 그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900조가 넘어요.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 현금이 많은데 또다시 대기업 전략이라는 거죠. 현금 많은 왜 부자들을 위해서만 지원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왜 또 계속 가난하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홀드백 극장을 위해서 아니야. 영화 좋으면 돼. 저는 그래서 영화 제작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야 된다고 300억 정도 쓰면요. 제작 지원에 300억 정도 쓰면요. 제가 생각에 우리가 가구 수가 정점에 이르는 게 2029년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가구 수가 정점이라는 게 2029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OTT 망해요. 더 이상 수익이 없는데 계속 제작을 해야 되잖아.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2029년을 보자고요. 2029년에 가만히 있어도 OTT가 망하는데 제작 지원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영화들 만들면 자동적으로 영화가 산업은 다시 형성이 될 거고 그때 CGV 없어도 돼요. 메가박스 없어도 돼요. 롯데 없어도 돼요. 다른 극장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솔직히 옛날처럼 개인들이 극장 만들어서 이하영 극장, 배드테스트 극장 만들어서 하면 돼요. 왜? 영화가 좋아서 관객들이 있는데 왜 극장을 만들겠지. 그러면 CGV, 롯데, 메가박스 다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영화를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세요. 영화 제작사를 붙잡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 우리 대표님 결론은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데
뭐 일부 정부 비판은 우리 대표님의 개인 생각이고 저희 팟캐스트가 전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짝 빠져나가는. 예, 동의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시죠? 이렇게 투자가 다양해져야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끝났고 아닌 걸로 하는데. 아니 우리 후배들이 제가 영화 아카데미 같은데 강의를 가면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정말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거기는 이제 부산이라서 올라올 때 기차를 타면 마음이 아파요. 저들의 미래가 어두운데 한편으로 속으로 애들 다 그지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부모보다 어려운 세대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시장은 줄어들까요? 분명히 예전만큼 2010년대만큼 2억 시장은 안 될 겁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때 되면 이제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제 더 글로벌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노려야 되는 게 아세안 시장이잖아요. 10개국이 있는 아세안 시장인데 이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K-무비라든지 K-팝이 나갔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음반 사업과 영화 산업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K-팝이 그 정도라면 K-무비도 그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그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했나요? 그러니까 생산이 그렇죠. 시작된 데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 생산이 시작되는 데 투자를 해야죠. 왜 플랫폼에다 투자를 해요? 아니, 이번 정권이 가서 넷플릭스 사장 만났잖아요. 미국 가서. 그러게요. 그걸 왜 만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극장 사장들하고 악수 한 번 안 해놓고 또 우리나라 영화하는 사람들한테 뭐 한 거 없이 넷플릭스 사장 만나서 투자 받았다? 그 투자 안 받아도 돼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님인데 어떻게 좌파 영화인들을 만나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소주제였는데 벌써 20분 넘게. 하여튼 20분 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로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홀드백 기간과 개봉 촉진금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다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본 주제입니다. 본 주제. 올 추석 라인업, 올 설 라인업 왜 이렇게 그지 같은가? 한번 원인 정말로 역대급이에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 개봉하는 영화들에는 좀 죄송하지만 그 작품 개개인의 평가보다는 이제 외형적인 부분, 기획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덜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흥행이 될 것인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일주일을 앞두고 일주일도 아니죠. 이제 설 시즌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작품들이 대부분 개봉하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명절 시즌이 명절이라고 했던 이유가 한국 영화가 너무나 잘 되는 시즌이라서 명절의 시즌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데, 뭐 여름 시즌 하면 미국에도 여름 시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시장이기 때문에 명절 시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화가 뭐가 있냐면은 데드맨, 도그데이즈, 이제 소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 작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 작품 정도가 이제 세 작품에서 네 작품 정도가 개봉이 돼요. 아주 예전에 이제 롱타임 어고죠. 2019년이니까 이제 2019년 전에는 이 명절 시즌에는 평균적으로 1일 연휴 기간에 1일 130만이라는 관객이 들어왔었습니다. 1일 130만. 네, 하루에요. 이게 제가 사실은 설이나 추석은 이 연휴만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같은 경우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비수기로 들어가요. 설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연휴에 워낙 관객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1등만 하면 충분히 600만, 700만을 그냥 치고 갈 수 있는 시장이었던 거죠. 물론 연휴가 좀 길면, 그리고 앞뒤가 좀 있으니까요. 그걸 다 합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한국 영화에서는 되게 안정된 시장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 명절 시즌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관객이 없으니까 이게 또 닭이냐 알이냐 이제 배급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또 닭과 알의 싸움이 될 수가 있죠. 관객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큰 영화를 개봉 못했습니다. 큰 영화를 개봉 못해서 관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거로 보자고요. 분명히 관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명절 시즌이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관객이 있으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영화가 없어서 그런 거다. 영화를 분명 관객이 온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의 예매 스코어를 보면 그러니까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무슨 우리는 여기는 영화를 평가하는 데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작품성을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뭐 아이러니하게도 작품성이 좋다고 또 흥행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예매율 그리고 명절 시즌의 특성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들이 후지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2022년, 2023년을 보자고요. 이게 다 연휴가 4일이었어요. 설 연휴가.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이제 시초가 되면서 이 설에 관객이 4일 동안 110만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하루치가 그냥 4일에 걸쳐 들어왔네. 하루도 안 되죠. 예. 하루도 안 된 수치가 4일에 걸려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63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4일이면 520만이 들어야 되는데 약 반이 든 거죠. 약 반 정도. 약 반 정도 들었으니까 반 정도 들은 영화로 개봉시키겠다? 이러면 배급사가 판단 잘못한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관객이 있습니다. 물론 1월 말이 좀 시장이 더 좋아요. 2월에 설이 있는 것보다. 하지만 2월에 설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설이 또 유독 괜찮은 게 바로 뒤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 발렌타인데이가 바로 형성돼 있거든요. 2월 12일 날 끝나자마자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시장이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들어온 영화들이 예매가 적다는 건 뭐냐면은 관객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벌써 개봉 전주에 이미 예매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예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예매율 자체가 일종의 마케팅이잖아요. 예매 자체가 마케팅인 게 보다는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대한 척도, 그러니까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매를 했다는 거 영화도 안 보고 예매를 한 거잖아요. 영화도 안 보고 예매를 했다?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관객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정보가 빨라서 예매율이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에 그래? 이게 뭐지? 그러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예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치를 봤을 때는 이 현재 예매로는 이 세 영화당 100만이 안 드는 스코어예요. 세 편 다. 네, 토탈로 하면. 토탈이요? 아니 그러니까 한 편당 최종 관객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스코어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관심을 못 끌고 있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설 영화가 이 정도면 이게 설 영화인가? 그러게요. 결국 지금 현재 그 장르로 보면은 범죄 영화 하나, 그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네, 도그데이즈는 개사랑. 예, 개사랑. 개사랑 하면 안 돼요. 반려견 사랑. 하나는 이제 소풍은 어른들의 사랑.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소구 대상이 확실한 영화들이에요. 하나는 반려견들을 좋아하는 분들의 타겟이 딱 형성이 돼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약간 타겟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데드맨 같은 범죄 영화는 이거로 퀘션 마크예요. 이런 시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커다란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커다란 폭탄이 하나 땅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폭탄 터지면서 나머지 영화들도 이제 혜택을 좀 받는 건데 그래 다 터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관객들 그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예전 같으면은 4일이면 520만 관객이 들어오는데 20만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폭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저거 뭐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쫙 몰리면서 저 영화도 개봉되고 있었네. 저 영화도 나는 저거 볼래.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이만한 큰 땅에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이러다 보니까 설 기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설 기분이 안 생기자마자 관객들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올 설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일 저도 우려스럽더라고요. 아예 이번 올 설에는 아예 영화 볼 거 없어. 그냥 극장에 안 가는 풍토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행여나 이게 굳어져서 명절 시즌 자체가 한국에서 오히려 영화 산업에서 한국 영화 특수가 사라지는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한데 그걸 좀 잠깐 여쭤볼게요. 영화별로 지금 3편 도그데이즈, 데드맨, 소풍 배급이 각각 어디죠? 일단 하나는 저기 플러스 그러니까 저 데드맨은 메가박스 플러스 M이고요. 메가박스 플러스 M이 요즘 생각외로 잘 나가고 있어요, 아주.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요. 예전 같으면 그 정도는 잘 나갔다고 평가 안 하는데 요새는 너무 안 되니까 그 정도도 이제 잘 나간다고 평가를 요즘 뭐 한두 편만 잘 돼도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CJ가 도그데이즈고요. CJ가 도그데이즈. 롯데가 소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롯데랑 CJ랑 플러스 M이 붙었죠. 그러니까 쇼박스랑 빠졌네요. 뉴랑 빠졌죠. 예. 뭐 빠진 거지만 일단 보통 한 3편 정도가 경쟁을 하는 시대니까 3편이 경쟁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3파전으로 하는 게 보통 이제 좀 이제 서로 피해가 덜해. 4파전은 좀 피해가 큰데 3파전은 괜찮거든요. 근데 3파전에서 센 영화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니라 극장에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 근데 이 시장에 일반적으로 잘 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잘 되는 게 사극의 코미디예요. 사극과 코미디요? 사극의 코미디. 사극이면서 코미디. 그게 조선 명탐정이에요. 조선 명탐정 프랜차이즈 영화가 계속 설에 개봉되면서 계속 스코어가 좋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예전 거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런 수치에 좀 이 시장이 좀 힘들고 좀 헷갈리고 점점 이제 점점 시장이 좀 복잡해졌다 할 때 좀 단순해 메이크 심플해지면 뭐냐면 수채 이럴 때 그냥 사극인데 코미디가 섞인 사극을 하나 꽂아 보라 이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조선 명탐정 뭐 청년 필름을 먹여 살렸죠. 고생도 많이 한. 아니 그 먹여 살렸다고 평가하기에는 그냥 돈 많이 벌었죠. 네, 많이 벌었죠. 네, 돈 많이 버는 영화인데 어쨌든 그런 영화가 그러니까 그쪽은 돈을 벌었지만 우리 시장으로 봐서는 이 시장을 잘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조선 명탐정이 이렇게 뭐 3편 이후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프랜차이즈로까지 발전할 정도로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사극 코미디? 더군다나 심지어는 좀 중간중간 넌센스 코미디도 있기도 한 이런 슬랩스틱 사극이 흥행에 성공한다고? 사실 기존에 그렇게 크게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성공한 게 개봉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렇게 내가 또 이 말씀을 못 드렸네. 이게 여기 많은 이게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무 많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근데 보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른다고 지금. 네. 자 보세요. 1년에 영화를 3편 안짝으로 보시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분들이 언제 움직일까요? 명절에 움직이나요? 이분들이
추석과 설과 예. 5월 예. 엔드가 되나요? 엔드 여름이나 겨울 시즌입니다. 딱 이들이 움직여 주니까 그날 관객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기존의 단골 관객들 플러스 일명 그들을 우리가 뜨내기 관객이라는데 뜨내기 관객들이 들어오면서 그 시장이 좋아진 거라고요. 그 단골 관객으로만으로는 이 시즌에 그 정도의 파워가 없는데 1년에 10편 이상 보신 분들이요. 매달 한 편씩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관객들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관객들이 1년에 1인당 우리나라 인구 대비 1인당 4.0 이상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절 시즌은 특히나 그런 단골 관객 플러스 1년에 3편 이하를 보는 관객들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객이 꽤 그 관객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올 설 시즌이 파이가 컸냐 적었냐가 판단되는 거거든요. 기존 관객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데 이 알파가 얼만큼 더 컸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달라지는데 이 알파들이 를 움직일 수 있는 영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전에 제가 되게 건방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아니요. 옛날 영화라고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자존심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건방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예전에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배급을 했거든요. 아 자신만만했어요. 그 배우 빵빵, 감독 빵빵, 영화 너무 좋아. 와, 이거를 99년인가요? 2000년인가? 99년에 추석 영화를 갖다 박았어요. 올해 추석 1위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영화가 좋으니까 관객 들겠지. 배우도 빵빵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워낙 뭐 사실은 매니아층이 좀 기대하던 영화긴 했죠. 그래서 막 다 극장마다 가서 그때 다 개인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당신 후회합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뭐 틀기 싫으면 말든가. 좀 뭐, 이렇게 좀 아니에요. 후려칠 때가 형님. 자, 이 영화 안 하면 망합니다. 이 영화 하셔야 됩니다. 이 영화 안 하면 다음 영화 없습니다. 이런 영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전화를 걸어서 봄날 간다. 이제 선제 보냈어요. 선제가 뭔지 아시죠? 선전 재료에 준말이 선제예요. 포스터랑 프로킹하고요. 전단지 다 보냈습니다. 이거 딱 보내면은 이제 딱 보고 그 예고편 보셨죠? 괜찮죠? 하시는 겁니다. 올 추석 때 쫙 해서 극장 엄청 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극장 너무 많은 거야. 왜 줄일 정도야? 왜냐면 그때는 필름으로 해야 되니까 필름 한 벌당 18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극장 하나당 180만 원씩 쏘면서 극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관객 수가 안 나오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보내고 선제 보내고 이렇게 다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개봉날 서울극장 앞에 갔더니 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역시 하고 이제 딱 갔죠. 근데 우리가 제일 큰 관관을 갔거든요. 1관. 그리고 이제 2관이 조금 작은 관이었나 보나. 근데 딱 그 줄을 보는데 우리 줄이 아니야. 이게 뭐야? 저 줄이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조폭 마누라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기획을 했던 조폭 마누라. 조폭 마누라한테 그때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 가슴에 아는 게 있잖아요. 좋은 영화라서 반드시 흥행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우리 집 그때 제가 도화지에다 크게 써놨어. 우리 집에다 내 방에다 좋다고 흥행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왜 조폭 마누가 잘 됐냐고 딱 분석을 해가지고 딱 했는 순간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렇지 1년에 영화 한 편 보는 사람들이 움직일 영화들을 명절에 보는 거구나 이들이. 자 그러면 설에는 뭐예요? 명절에 1년에 한 편 보는 사람 관객들 바빠서 아니면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뭐 썩 영화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카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누구랑 같이 영화도 봐줘야 될 것 같고 영화를 한 편 명절이니까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어? 이래서 오는 건데
그들한테 후킹할 수 있는 영화가 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조선 명탐정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그 1년에 한 3-4편 보는 특히 그중에 명절 시즌의 영화를 보는 일상적으로는 영화를 극장을 잘 찾지 않는 관객들 추측을 해보자면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일 테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런 분들이 좀 많겠죠.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뭐 누구 손에 이끌려든 엄마 같이 오늘 영화 오늘 같은 날 영화도 봐야지 하고 이끌려 오려면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 뭐 무슨 영화인데 했을 때 이분들이 실제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결국 영화적 장르는 그들에게 익숙한 사극 거기에 코미디다 요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날에 가장 잘 들었던 게 조선 명탐정이고 그다음 추석에 가장 잘 든 게 관상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광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왜 잘 됐냐고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만만하잖아요. 우리 거 같은 느낌도 생기고. 네? 그런데 지금 딱 보시죠. 데드맨, 도그데이즈, 소풍. 소풍은 제가 생각에 이런 거죠. 이거는 부모님한테 그냥 선물용. 그리고 이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외형적으로도 소풍은 사실상 독립 영화에 가깝더라고요. 제작비가 12억이에요. 12억. 네. 제작비로 따지면요. 네. 이제는 제작비로 따질 때가 아니에요. 뭐 제작비로 따져서 그 제작비로도 잘 만들면은 오히려 이런 영화들이 성공해버리면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바람직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명절 시즌을 겨냥한 흔히 얘기하는 텐트폴 영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도그데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 쪽의 관객들의 니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드맨은 이제 범죄 영화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리송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데드맨이 약간 예매가 높은데 그래요.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편을 비교를 했을 때 데드맨은 조금 더 젊은 층 내지는 영화 매니아층이 몰릴 것 같긴 한데 도그데이즈가 감독님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흥행의 보증수표 가운데 한 명이자 그래서 항상 또 영화가 신파라고 그 양날의 검처럼 항상 그 영화의 위험성이 좀 있는 윤재균 감독 사단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그데이즈가 지금 말씀하신 명절 관객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아예 안 움직일 거다 올해는. 그들이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사랑 얘기죠. 사랑 얘기고 사랑 얘기인데 따뜻한 영화예요. 따뜻한 영화인데 따뜻한 영화가 또 소풍도 있잖아요. 예. 둘이 경쟁할 거고 데드맨 혼자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매가 데드맨이 조금 높은 거고 그런 봤자 세 편 다 그냥 도토리 키재고 앉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예매 스코어를 봤을 땐 세 편 다 100만 못 넘기는 영화고. 예. 지금 보니까 도그데이즈가 제작비가 한 82억 정도 하고요. 데드맨이 75억 정도인데 그러면 도그데이즈는 손익분기점 넘기려면 한 200만에서 한 250만 사이 정도 들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들 이 두 개가 굉장히 흥행에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면 그 기대치를 좀 줄 수 있는데 둘 다 100만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하다. 네, 100만 안 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죠? 교섭이 1등을 했거든요. 그게 172만을 했고 교섭이 172만밖에 안 됐어요. 네네네. 그 했고 저 설에 87만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90만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교섭의 만큼의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로 예매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설 연휴에 제가 생각하기엔 60만 언더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 60만 언더가 돼서 이 영화가 발렌타인 때 나머지 발렌타인 때 약간 애드한 관객들이 그러니까 좀 더 든다.
그러니까 발렌타인의 효과가 있다. 요새 그렇게 큰 발렌타인 효과가 없지만 그게 10만원밖에 안 돼요. 요새는. 그래요. 그 10만원 더 가져간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만원 더 가져간다. 그래봤자 10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에 60만이 안 된 상태에서 그해 주말 넘기면서 관객 수 떨어질 거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파묘라든지 그런 게 개봉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일본 또 애니메이션 또 개봉되잖아요. 예. 뭐죠? 아유 일본 애니메이션 감각의 제 아니야 이제 검객 뭐야 그거 저거 저도 그 예매해놨어요. 예. 그거 개봉되면 예. 맞아요. 관객 떨어지면서 이 세 영화 다 100만이, 그러니까 토탈 관객 100만이 안 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100만이 안 되는 영화로 딱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추석 때 이렇게 파워를 형성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면 1위는 지금 그저께 개봉한 윙카가 되는 거예요. 원카가 되면서 원카가 현재 그 원카가 미국에서 북미에서 12월 15일 중순이니까 15일 날 개봉됐어요. 그때 3,800만 첫 주에 3,800만 불에 하면서 별로겠네. 그 다음 주에 그리고 1위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북미 시장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 파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부터 이제 그 좀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 2주차에 넘어가서 아쿠아맨한테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3주차에 1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국에서 개봉한 걸 보니까 이거 이 영화 끈기가 있는 영화구나. 뭔가 끈기가 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까지 얘가 1위를 했던 영화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끈기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화가 뭐죠? 상치와 텐링스, 예, 그 정도의 스코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한 170만 정도 스코어잖아요. 그러면 이 네 영화 중에 가장 파워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번 주에 개봉한 원카가 추석 시즌에 지금 흥행 수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가능. 근데 전 여기서 반론 제기합니다. 또 반론이야. 지금 중요한 한 편의 영화를 언급을 안 하셔서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추석 시즌에 저는 설이요. 설 시즌에 저는 데드맨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드맨은 아무래도 좀 더 영화 매니아층이 혹은 적극 관람층이 볼 것 같은데, 저는 이날 개봉하는 헐리우드 영화 아가일이, 이게 감독이 매튜 본, 그 한국에서는 킹스맨이라는 영화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 매튜 본 감독이 일단은 재미 하나는 보장해주는 감독이거든요. 멋진 액션과 재미있는 코미디, 이걸 보장해주는 감독이라 저는 아가일이 오히려 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영화 매니아들 중심으로. 네, 이거 아가일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제 개봉했잖아요, 북미에서. 예. 네, 2월 3일이 어제죠. 네, 어제 개봉을 했는데 스코어가 안 좋아요. 지금 북미에서요? 네. 그리고 그 로튼 토마토도 보니까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네. 그래서 언급을 안 하셨구나, 처음부터. 저는 왜 아가이를 언급 안 하시지 싶었거든요. 맨 처음에 아가이를 언급하려고 했다가 이게 영화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리고 예고편을 봐도 그렇게 속 재밌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자 20대 관객이 왔어. 20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 뭐냐면 요새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니까 인터넷 딱 봤어. 추석에 뭐 하지 하고 딱 했어. 근데 이제 소풍은 그들은 선택 안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도그데이즈 알딸딸을. 그래서 많은 부분 나는 데드맨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거 없어? 할 때 이제 데드맨을 움직이다 하다가 아가일을 봤는데 아가일이 스코어가 엉망이야. 그럼 아가일은 포기할 것 같고. 그러면 제일 먼저 선택은 그래 원카를 보자. 원카가 될 가능성이 원카를 보자. 하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도그데이즈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몇 해 전이라 정상적인 극장의 흥행판이라면 좀 소구성이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벌써 알잖아. 윤재경 감독 사단이 만든 거 일단 강아지가 나와. 이 영화 보려면 진짜 일단은 반려인이 오히려 안 볼 가능성이 높아. 이거 분명히 마지막에 눈물 흘릴 상황 나오거든. 그리고 또 지금 관객들은 이렇게 좀 심파?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심파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 측면에서는 데드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우리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보통 이제 설에는 설날 그 당일날 오후부터 관객들이 움직여요. 오후부터 그렇죠. 움직여서 다행히 이번에는 설 당일 이후로 이틀을 더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코어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 날인데 이거를 지금 한국 영화 배급의 라인업, 배급을 해서 라인업을 담당하신 분들이 오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쳤어요. 지금 전문 관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15일 날 개봉했던 영화를 2월로 옮겼던 원카가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원카가 늦게 개봉하지? 라는 다들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한국 시장은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빨리, 심지어는 본토보다 먼저 개봉하는 시장인데 원카 같은 영화가 왜 이렇게 개봉이 늦었지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고 대표님 판단하시기에는 좋은 시기에 잡았다. 그렇게. 만약 한국 영화들이 겁이 먹죠. 보통 설날에는 설 연휴에는 한국 영화들이 잘 되는데 이거 괜히 설 한 주 전에 개봉했다가 뒤가 마킹 배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젊은 관객들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네, 데드맨드 같은 경우도 선택이 되게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그 설에 뭐 이렇게 좀 그 범죄 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지금 젊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바이럴과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영화 선택 기준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데드맨도 뭐 이제 바이럴 자체가 그렇게 싹 좋진 않아요. 뭐 기자시사 반응부터 벌써 돌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진짜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배급사들이 설 시장을 버렸다? 버리고 나서 이렇게 버리면은 한국 영화 나중에 한국 영화 갈 곳 없습니다. 갈 곳 없어지면 자 이거는 관객들한테 익숙한 습관을 주는 거예요. 시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영화들은 계속 개봉 날짜를 뭐 5월달에 갔으면 5월달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라고요. 그거는 이제 관객들한테 잠재적인 습관을 유지시켜주는 거거든요. 설에는 한국 영화를 좀 봐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보세요. 2022년도에도 그래도 해적 도깨비 깃발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사극 코미디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겨우 이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교섭 겨우 좀 살아났어요. 그래도 한 170만 했어요. 뭐 토탈로 170만 했잖아요. 그 해적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시장이지만 130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0만 했잖아요. 올해 100만도 안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배급사가 설을 버렸구나. 한국 영화가 설을 버렸구나. 그렇게 설을 버렸다? 그러니까 버렸다. 배신 때렸다. 조광지처를 버렸어. 조광지처가 좋더라 이거잖아. 조광지처를 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피눈물 흘려.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설에는요. 우리가 왜 피눈물을 흘린다고 감히 내가 얘기하냐면 과거에 설에 한국 영화가 잘 된 시즌도 있었지만 한때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성룡이 잡았어요. 그렇죠. 성룡 영화 왜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뭐 저희 세대만 해도 명절의 큰 의미는 성룡 영화 보는 시즌이라서 그랬던 거죠. 그 설에 한국 영화로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요? 그럼요. 계속 홍콩 영화가 한때 70년, 80년대는 에서 90년 초반까지 다 홍콩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물론 뭐 오래전이기도 하지만 명절 때
예전에 한국 영화를 이렇게 모여서 본 기억은 없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도 추석 특집으로 또 설 명절 특집으로 성룡 영화를 좀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러네요. 그게 대충 언제쯤부터 이게 90년대 말이에요. 90년대 말부터 그렇죠. 90년대 말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0년대 말에 한국 영화들이 설로 들어오면서 슬금슬금 시장을 확보했던 거예요. 야, 그게 시점이 묘하네요. 그 홍콩 영화의 어떤 쇠퇴기 이런 거랑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는 90년대 추석 영화 역대 90년대 역대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범인은 브루스 윌리스다. 그 뭐죠? 식스센스. 식스센스가 90년대 추석 영화 1위예요. 그 다음에 설 영화 1위는 뭐였죠? 어쨌든 그렇게 해외 홍콩 이런데 시장을 내줬던 시장을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는 당연히 한국 영화였고요. 그때 뭐 거의 춘향전 이런 거였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데 90년대 말 거의 99년 2000년에 설을 한국 영화로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조광철 갖다 버리면 뭐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시장마저 뺏기는 배급은 참 어려운 배급이고 참 안타까운 배급이죠. 그럼 혹시 이건 뭐 미래 예측은 아니지만 또 한번 실례가 아니면 여쭤본다면 혹시 데드맨하고 도그데이즈 100만이 안 되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예측도 가능하실까요? 일단 원가부터 보죠. 원가는 지금 현재로는 상치와 텐링즈 수준이니까 한 170만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와 다르게 설 연휴를 치고 들어가니까 200만까지 가능한 영화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수요일 날 개봉해서 현재 지금 포털 기준으로는 35만이에요. 예. 일단 이번 주가 또 있고 설까지 지나면 한 몇만이 200만까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데드맨 같은 경우에 그 설 연휴로 해가지고 한 50에서 60만 정도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에서 60만 들어오고 그 후에 20만 최종 흥행 스코어가 아니라 설 시즌에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60만에서 70만 사이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나머지 영화들 도그데이즈나 이런 거는 그 데드맨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도그데이즈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폭이 좀 넓어요. 왜냐하면 도그데이즈보다는 폭이 넓은 게 일단은 배우들이 좀 세거든요. 등장 배우들이 세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뒤로 칠 수 있다. 약간의 후반에, 그러니까 영화가 좋다 그러면 후반에 조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 보면 데드맨보다 조금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은 데드맨보다 적을 수가 있지만 좀 더 장기간 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러면 데드맨보다 살짝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이 결과론적 말씀이시고 지금 얘기한 명절 기간에는 데드맨이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예, 아이고, 뭐, 계속 이야기할수록 좀 암울하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모실 때마다 우리 항상 기쁘게 점심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방송하는데, 우리 방송하면 항상 이제 암울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왜냐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제가 사실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말에 제가 좀 그 다음 주에 일정이 있어서 아마 이 영화를 개봉 전에 우리 대표님이랑 흥행판에서 다룰 수 있을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오늘 살짝 맛배기를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파묘가 분위기가 이제 꽤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파묘가. 그래서 파묘 이거는 뭐 파묘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나중에 또 한번 하겠지만 만약에 재밌는 건 만약에 파묘가
차라리 이번 명절 시즌에 들어왔더라면 이라는 가정 하나, 그리고 파묘는 잘 될 것인가. 왜냐면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이게 파묘가 개봉 시점이 개학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 두 가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배급하는 슈박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예. 그들의 데이터 상에는 이제 사바가 2월 말에 개봉이 돼서 약 240만 했던 예. 전략이 있고, 그러면 240만의 관객, 어느 정도 240만의 관객이 있다라고 봤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이런 영화, 그러니까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분석해 봤을 때 2월 말이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왔고, 그래서 2월 말 개봉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영화 가치가 했던, 어쨌든 한계는 200만대예요. 그래요. 네. 사바가 200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류의 영화들이 처음 그때 당시에 개봉된 거거든요. 기존에 그런 장르 영화들이 2월 말에 개봉된 적이 없었는데, 사바가 개봉되면서 240만의 관객이 유지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240만의 관객은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영화가 지금 파묘가 개봉돼서 파급효과 좋다, 영화가 좋다 해도 현재로서는 우리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로는 240만의 관객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예측은 아니고 데이터예요. 데이터. 네네. 거기다가 그렇다면은 과연 영화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같이 이제 좀 불안전한 시장에서 과연 240만의 관객이 들 수 있을까? 그건 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그 확률을 더 계산했다면, 만약에 그 곡성이 개봉됐던 5월이나 그 곡성이 개봉됐을 때 5월에 한 680만 정도 들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곤지암이 3월 말에 개봉돼서 약 한 260만 정도 됐으니까 3월 말 시장이나 2월 말 시장이 같다고 생각한다면은 한 5월 말에 개봉하는 게 어땠을까? 왜냐면은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일방적인 거로 좀 계산을 해서 그 개봉 날짜 더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화가 파묘가 2월 말에 개봉돼서 300만 이상 쳐졌다 하면 그냥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요약을 하자면, 기존의 데이터에 따지면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데이터 말고 제 그냥 직관으로는 그 방학 시즌 동안 사실 최근에 흐름 중에 하나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또 역으로 해외여행은 조금 늘어난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묘 개봉 시점이 2월 22일이면 그런 이제 주로 겨울 방학 때 몰려있던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좀 마무리가 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그 일주일 정도는 영화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차분히 겨울 방학을 좀 맞이하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파묘는 사바보다는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 기존 데이터에는 어긋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긴장되는 게 뜨악한 게 파묘를 안 모를 줄 알고 파묘를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원고에는 없었어요. 그 파묘를 보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올 설날에 관객들이 적으면 파묘가 터진다. 설에 왜냐하면 그렇죠. 설에 주머니를 그러니까 그쵸. 영화를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설에 주머니를 닫으면 어차피 준비돼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거나 보자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흥행에서의 풍행판을 보면은. 그래서 닫았던 주머니가 열리면은 아마 좀 더 크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여튼 제가 사전 원고 없이 질문 드렸는데 뭐 그런 게 한두 가지지. 우리 대표님이 좀 난감한 표정 지으시는 게 워낙 뭐 예측 전문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
분석이나 데이터로는 흥행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러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묘가 전 잘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는 사바야보다는 분명히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기존의 데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즌이 열린 거기도 하고 흥행판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파면은 그때쯤 다시 한번 개봉 전후로 한번 이야기 나누셔야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거 같아요. 올해 1월하고 2월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에 단골 관객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늘 준비되어 있는 관객들이 좀 있습니다. 이 준비된 관객들을 뺏기면 안 되는데 자꾸 뺏기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 단골 관객들이 지금 주머니를 설에도 영화 뭐 그러네요. 그래서 주머니를 닫는데 그들의 주머니를 확 여는 순간 터지는 영화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파묘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터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아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파묘가 터지면 땡큐죠 뭐 흥행판에서. 대표님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하여튼 명절도 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다 보실 거죠? 명절에. 명절에 할 게 없어요. 영화 봐야지. 너무 티켓값 비싸. 그러게 너무 비싸. 세 편을 다 보기에는 예전에는 뭐 세 편 봐도 그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요새는 세 편 보면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 방송도 보면 2, 3년 전만 해도 추석 빅4 하면은 빅4를 막 다 리뷰하고 그랬었거든요. 무리해서. 근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아주 재미난 얘기 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저희는 또 뵙도록 하시죠. 네, 하여튼 명절 따뜻한 영화 많이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봐주십사. 티켓값이 비싸니까 봐주십사 하기에도 되게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흥행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